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집합 개념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우리가 복습을 하고 들어간다면, 이렇게 A가 있고요. 앞에 N을 쓰고 괄호를 치면 우리가 얘를 무엇을 얘기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구나, 3개구나 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라고 앞에서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본격적으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요거예요.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얘는 여러분 그냥 사실 공식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외워야 하는 공식.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일단 A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바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A 합집합 B는 어디를 나타내요? 그쵸? 여기를 나타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당연히 일단 A 부분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더해줄 거죠? 자, 그럼 얘를 일단 지워보고 A만 이렇게 더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자, 그러면 여기가 칠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B 부분을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칠해져요? 그렇죠. 여기가 칠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A를 초록색으로 B를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자, 어디가 중복돼서 두 번 칠해진 게 보여요? 그렇죠. 여기. 요 가운데 A 교집합 B 부분이 중복돼서 두 번 칠해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돼서 두 번 칠해졌으니 한 번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한 번은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셨다면 얘를 이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A하고 B를 먼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중복된 부분 A 교집합 B 부분을 한 번 빼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서로 소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합집합 B의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A랑 B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얘는 굳이 여러분 뭐 서로 소일 때는 뭐 빼주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첫 번째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 얘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요렇게 전체가 있을 때, 그쵸? 안에 A가 있다라고 요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여집합의 개수. 자, 여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전체에서 뭐를?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기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당연한 거라서 우리가 뭐 외우고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럼 방금 배운 걸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냥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냥 개념을 다시 한번 다진다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봅시다. 일단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튀어나오면 돼요?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게 튀어나오면 되죠. A랑 뭐랑 B를 더하고 중복되어 있는 교집합 부분을 한번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A의 개수가 3개고
B의 개수가 4개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숫자만 넣어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5다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공식을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얘는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얘도 그냥 똑같이 이용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합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했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복습할 겸 A랑 B를 그대로 더해주고 교집합 부분을 한번 빼줬잖아요. 맞죠? 그럼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합집합이 5이고요. 그 다음에 A가 2개, B가 4개,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의 개수를 X라고 놔봅시다. 자, 그럼 당연히 X가 얼마여야 합니까, 여러분? 6 빼기, 그렇죠. 1이어야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응용된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전체가 55, A가 32, B는 21, 교집합의 개수는 10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 2, 3번 차례대로 풀어볼게요. 일단 A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얘는 외울 것도 없어서 당연히 어디에서 전체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A를 빼주면 되겠죠. 왜? A를 아닌 거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55개고 A가 32개니까 이렇게 빼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23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B의 여집합의 개수는 얘도 당연하다. 어디에서? 전체에서 이번에는 B가 아닌 걸 구하는 거니까 전체에서 B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55에서 21을 빼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여러분? 34다라고 또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조금 응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얘는요, 조금 봤을 때 딱 보이지가 않죠. 그쵸?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지 봤을 때 눈에 딱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야 되는데 앞에서 배웠어요.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요렇게 여집합을 묶어서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교집합이 아닌 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디에서, 그쵸? 전체에서 무엇을 빼주면 돼요?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집합이 아닌 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럼 전체의 개수는 몇 개? 55개. 그리고 교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까? 10개니까 요렇게 빼서 몇 개? 그쵸? 45개다 라고 요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자, 그럼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집합 3개짜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방금 전에는 우리가 2개짜리로 해서 A 합집합 B의 개수를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3개거든요. 3개도 가끔 잘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3개짜리까지는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얘도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자, 얘도 사실 원리는 똑같거든요. 우리가 겹쳐진 부분을 빼주는 아까 2개짜리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집합의 개수가 3개가 되면서 조금 그 식이 복잡해진 것 뿐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A 합집합 B 합집합 C 요 부분, 그쵸?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여러분 A 합집합 B 합집합 C, 그러니까 A, B, C를 합하는 거니까 A하고 B하고 C를 한 번씩 더해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빼줘야 하잖아요. 자, 결론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 교집합 B를 한번 빼주고요.
B교집합 C를 한번 빼주고 C교집합 A를 한번 빼줘요. 그러니까 두 개씩의 교집합을 한 번씩 빼주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교집합을 한 번 더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A를 더해줬어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여기가 칠해지죠? 됐어요? 자, 그 다음 B를 더해줄게요. B는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요렇게. 자, B가 칠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더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칠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쵸? 여기가 칠해지는 거예요. 지금 초록색으로 선생님 칠할게요, 여러분. C는. 보이세요? 요거 왜 파란색 들었지? 요렇게. 자, 이렇게 지금 한 번씩 더 했어요, 여러분. 자, 지금 그러면 어디 부분이 두 번씩 막 이렇게 중복돼서 칠해진 게 보여요? 그렇죠. 요 부분, 요 가운데 교집합 부분들이 지금 중복돼서 칠해진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일단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A 교집합 B, 그럼 어디냐면 여기죠, 여러분. 그쵸? 여기를 한번 뺐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지금 노랑이랑 파랑이랑만 칠해져 있어요. 여기가 보이세요? 그쵸? 그래서 걔를 일단 한번 빼준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집합 C를 빼볼게요. 그러면 어디가 빠지는 거냐면 비교집합 C는 여기가 이제 빠진 거예요. 한번. 그 다음에 C교집합 A를 뺐으니까 또 어디가 빠진 거냐면 여기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볼게요, 일단 여러분. 요 부분, 여기 부분, 여기만, 그쵸? 여기만 보면은 지금 두 번 더해졌기 때문에 한 번이 빠져서 여기는 괜찮아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더해진 게 한 번 빠져서 여기도 괜찮아졌고 여기도 두 번 더해진 게 한 번 빠져서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 요 세 개 다 겹쳐져 있는 요 가운데 부분. 여기가요. 다른 색으로 칠할게요. 지금 여기가요, 여러분. 세 번이 다 빠지면서 그냥 아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한 번도 안 더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선생님 지금 최대한 색깔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은 한 번씩 빼주면서 싹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요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는 이렇게 세 번이 빠지면서 아예 그냥 한 번도 안 칠해진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다시 말하면 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 요 부분을 한 번은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요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하셨다면 얘도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3개짜리 합집합을 구할 때는 똑같아요. A, B, C 각각 더해주고 2개씩의 교집합을 빼주는데 어디가 문제가 생겨요? 여기. 다 빼주면 결국 여기는 한 번도 안 칠해진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칠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하시고 얘도 외워두셔야 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에도 여러분 방금 배운 걸 가지고 기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문제가 없네? 문제는 여러분 미쳤나봐. 여기다 쓸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방금 배운 공식 그대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일단 당연히 A랑 B랑 C를 각각 한 번씩 더해줄 거예요.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일단 2개씩의 교집합을 우리는 뭐 해줄 거죠? 그쵸? 빼줄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빼주면 요 가운데 부분이 한 번도 안 더해지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3개짜리 교집합을 한 번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에 떠올리시고, 그럼 이제 그대로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A 17, B 6, 그 다음에 C 15, 그 다음에 뭐를 빼줘요? 그 다음에 4, 3, 10 이렇게 한 번씩 빼주고 1을 마지막으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여러분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22개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개념 마지막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개념은 바로 차집합의 이제 개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제 A-B, 자, 요렇게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본다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 건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일단 요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구할 거니 어디서, 그쵸? A에서 뭐를 빼줘야 돼요? 그렇죠. 어디? 우리가 A가 요거라고 한다면 여기를 빼줘야만 이 노랑이만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우리가 합집합으로 본다면 합집합은 일단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 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여기만 남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빼줘야 돼요? 그렇죠. B를 그대로 빼줘야 여기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으로 볼 때는 B를 빼줘야 한다라는 건데 얘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에 맞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하셔야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에 관련된 문제도 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얘도 이제 원소의 개수를 각각 알려줬고, 자, 구하고자 하는 걸 볼게요. 얘는 지금 어디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주어진 걸 봤더니 A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교집합이 주어졌죠. 그러면 지금 A에서 교집합 부분을 쏙 빼면 요 초록이만 남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A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32에서 10을 빼줘서 답은 20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건 뭐지가 아니고 앞에서 배운 우리가 이제 연산 때 배운 공식이죠. 교집합, 여집합이면 얘를 이렇게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결국에 지금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건 요렇게 나오든 어디를 얘기하는지 너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개수를 구할 줄 알아야 돼 라는 걸 얘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내가 얘구나 라는 걸 알면 똑같이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마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요번에는 요렇게 A하고 B가 있으면 어디? 그쵸?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반대로 어디서 빼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B에서 교집합을 빼줘야 여기만 남겠죠. 자, 그래서 21에서 10을 빼줘서 11이다 라고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도 보면 똑같죠. 여러분 얘를 보자마자 얘가 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안다면 똑같이 이제 구해서 11이구나 이렇게 쉽게 또 구해줄 수가 있었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배우는 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는 집합의 개념 강의는 완전히 끝났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집합에 관련된 문제들을 또 유형별로 가지고 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거 또 같이 풀어보면서 개념을 또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안녕, 복습 꼭 해주세요. 바이바이.